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특별히 이제 암 환우분들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런 증세가 종종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을 보니까 배뇨할 때, 배뇨 작용 뭔지 아시죠? 소변과 대변, 배변 작용을 할 때 그때의 찌릿찌릿하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분들, 그리고 또 오줌 소태처럼 갑자기, 물론 이제 해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변량, 대변량이 많아지긴 하는데,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런 그 간질성 방광염 증세가 나타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강의 내용의 그 모든 베이스들은 그 통증 잡는 음식의 저자이신 닐 버나드 박사, What the Health 다큐에 소개되었던 당뇨병에 대해서 한참 많이 강의하셨던 이 박사님이신데요. 닐 버나드 박사의 통증 잡는 음식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뇨할 때 찌릿찌릿하면서 그런 통증이 오실 때 바로 이런 간질성 방광염, 꼭 요로 감염 증세하고 비슷한 이런 증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질성 방광염 처음 들어보셨죠?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그 대개 소변이나 대변 작용 이후에 휴지를 닦을 때도 이게 앞에서 뒤로 닦을 때와 뒤에서 앞으로 닦을 때 배변 뒤에 그게 이 감염을 일으키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닦으세요?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으로. 어떤 게 감염이 덜 될 것 같으세요?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뒤가. 자, 이제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습관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항암이나 방사선 이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특별히 간질성 방광염 증세들이 종종 나타나긴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간질성 방광염은요, 특별히 요로 감염하고 아주 유사하게 증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매우 고통스러운 증상인데요. 통증이 있기도 하고 압박감이 오기도 하고 또 배뇨작용할 때 아주 자결감이, 타는 듯한 자결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소변 검사에서 박테리아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증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증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거든요. 대개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에 90%가 주로 여성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주로 40대, 50대 이럴 때 빈발합니다. 게다가 이제 항암 이후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대상포진이 오기도 하고 이런 간질성 방광염 증세가 오기도 하는데요. 의사들은 도대체 이처럼 고통스럽고 만성적인 증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는데 추측컨대 방광병 내에 아주 드러나지 않은 어떤 감염 또는 방광 조직에 가해지는 어떤 일종의 면역 체계의 공격, 자가면역 질환 일종인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또 관장이나 이런 거, 직장이나 또는 이게 장루, 수술 이후에 이제 감염되시는 분들에게서도 이런 증세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 가능한 치료 방법에도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이제 연구자들이 L-아르기닌이라고 불리는 천연 아미노산,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블록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콜텔 에셀스틴 박사의 지방이 범인이다에서 많은 관상동맥 질환 환자가 심장에 막혀서 스텐트나 바이패스, 심장 우회로 수술 같은 것을 해야 될 만큼 이제 고기나 생선, 우유, 계란과 같은 산성 음식 그리고 젓갈김치 이런 염분기가 높은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이제 심장 혈관이 많이 막히는데 그때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는 수술이나 뭐 수술 전문가이심에도 아주 세계적인 아주 황금의 손을 가지신 마이더스의 손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수술로 뭐 스텐트나 바이패스나 뭐 이런 심장 우회로 수술로 환자들을 이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의 심장을 뚫는 것이 아니라 원 다이어트만으로 저지방 채식 식단으로 이 환우분들을 다 아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아주 유명한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책에 보면 L-아르기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십니다. L-아르기닌이 어떻게 산화질소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그 산화질소 때문에 바로 저지방 채식 식단의 우수성이 과일과 채소 속에 이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로 변화되면서 모든 이 항암작용과 혈관 막힌 데를 뚫는 트랩봉으로 이 작용을 하는 것이 산화질소인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강의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L아르기닌은 특별히 L아르기닌이 많은 음식하고 찾아보면 대개는 동물성으로 많이 생각하십니다. 단백질 하면 여러분은 지금도 여기 다 입수하실 때 저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반드시 하루에 계란 2개씩은 먹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장난이 아니죠. 자, 제가 지난 계속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한 내용에 보시면 기적의 채식, 김평호 박사의 그 기적의 채식에 보면 많은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한 통계 데이터를 보여드렸지만 모든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폐암 모든 암의 기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콜레스테롤증에서 고지혈증, 이 지방, 그 다음에 뭔지 아시죠? 점액질이 되는 뭐 우유의 카제인 같은 성분들에 의해서 혈액이 끈끈한 점액질이 되거나 고콜레스테롤 음식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여러분들이 혈액을 보실 때 처음에 어때요? 오실 때는 막 다 떡이 져 있죠. 덩어리로 덩어리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서 해독식과 영양식을 아주 균형을 드라마틱하게 잘 맞춰두니까 2주, 3주 지나가니까 혈액이 어떻게 돼요? 동글동글하게 세포액도 살아있고 적혈구도 살아있고 혈관에 막 떨어져 있는 베타카로틴 음식을 많이 당근이나 단호박 이런 비타민 A나 베타카로틴 음식이 많이 든 음식을 드시면 혈중을 지나가는 이 혈액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깨지지 않는다고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동물성 위주로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이동하면서 계속 깨져가지고 콜레스테롤이 깨져가지고 혈관 여기저기에 이게 뭉쳐서 떨어지면서 뭉쳐지면서 이제 암이 되는 기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L아르기닌이 역시 방광 내에서도 산화질소로 변하는데 이 L아르기닌은 여러분은 동물성 단백질은 득보다 실이 많을까요? 실보다 득이 많을까요? 예, 실이 많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다. 그죠? 그래서 대신 L아르기닌이 많은 풍부한 음식으로 보실 때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식물성 단백질인 예, 유방암, 전립선암 환자들이 반드시 드셔야 되는 유방암을 촉진시키는 에스트로겐 대신에 아이소플라보인이 많은 콩, 또 브로콜리, 네, 콜리플라워. 예, 이제 오늘 다 공부하시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L아르기닌 할 때 이제 위험 성분이 뭐냐면 이건 특정 회사에 이걸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편의상 L아르기닌에 대해서 소개하느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L아르기닌이 이제 대개 영양제로 나올 때는 동물성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L아르기닌이 산화질소로 방광 내에서 변해서 방광병 내에 있는 어떤 염증 수치를 줄여주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힌트로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콩물을 드시고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와 같은 가장 좋은 단백질 원으로 L아르기닌을 섭취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브로콜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L아르기닌이 어떤 기전으로 이 방광염을 치료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예일대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L아르기닌은 방광 안에서 산화질소로 변해서 이 L아르기닌 화합물이 특별히 다이어트 할 때 L아르기닌 들은 거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 지방을 분해하고 쩍쩍쩍쩍 흡착을 하니까. 그래서 콩 속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지방을 쭉쭉쭉쭉 흡착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 L아르기닌 화합물이 방광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박테리아가 들어갔을 때 그 침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질성 방광염 증세가 있어서 이 배뇨시에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콩물과 이제 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고 예, 그다음에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를 가장 좋은 단백질원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예일대의 연구자들이 간질성 방광염 환자 10명에게 L아르기닌 500g을 1일 3회 투여를 했습니다. 첫 달에 환자 대부분이 아주 상당한 증상 완화를 보였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환자들 모두가 지금까지 어떤 치료법도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이 간질성 방광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L아르기닌 효과가 가장 좋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환자들의 통증 등급이
평균 5 정도로 떨어졌는데 평균 5 정도다 하면 0에서 10점 기준으로 볼 때 거의 1에 가까운 거의 통증이 사라지고 거의 염증이 사라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아르기닌 성분의 부작용이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고 또 이 L아르기닌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건강보조식품에서 구입하셔도 되겠지만 제가 이제 여러분들처럼 암 환우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하는 이 L아르기닌 그 방광내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 L아르기닌은 바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콩이나 말씀하신 두부, 뭐 두유 그리고 또 햄프씨, 햄프가 또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상당히 탁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증세가 심할 때는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